그 사람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서울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40대 남성은 매주 할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다녔고 장보기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갈 때면 아들처럼 챙겨주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할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할머니의 적금 5천만 원을 모두 가로채고는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교회에서만 3분이나 더 당하셨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이었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경험은 또 다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한다며 찾아왔어요.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되는데 보상을 잘 받으려면 자기한테 맡겨야 한다더군요. 매일같이 와서 살갑게 대하길래 정이 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계약금을 준비하라면서 통장을 달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 옆집 아들이 마침 놀러와서 이상한 걸 눈치챘지. 이처럼 소시오패스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노인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심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잘못을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남을 속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남에게 해를 끼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상대할 때는 어르신, 제가 자식 같은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잘 압니다라며 감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어르신은 교회에서 만난 젊은이에게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보면서 정이 들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투자금을 받아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만 5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순전히 도구로만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 속담에 쓸 때는 있고 버릴 때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극진히 대하다가 목적을 이루고 나면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가차없이 사람을 내칩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0대 남성이 복지관을 자주 찾아와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집에까지 찾아가 청소도 해주고 장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자신이 운영한다는 노인 요양시설로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소 비용을 받고 난 뒤 그 시설은 문을 닫았고 그 남성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자신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신도 챙기고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말벗도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미끼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고 약자에게는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사장님에게는 꾸벅 인사하면서도 종업원들에게는 반말을 하는 손님과 같습니다.
노인분들을 상대할 때도 처음에는 어르신, 제가 모시겠습니다라며 매우 공손하게 대하다가 일단 신뢰를 얻고 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처음에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는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청소도 해주었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신뢰를 얻은 뒤에는 아파트를 헐값에 팔도록 속였고 결국 어르신은 큰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발뺌을 하고 오히려 남 탓을 합니다. 어르신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 어르신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녹음해둔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는데도 그 사람은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흉내낸 거예요 라고 잡아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르신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기억이 잘못된 것 같네요 라며 오히려 어르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체적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해치겠어?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연세가 있으실수록 몸이 더 약해져 있어 다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즉시 자녀분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세요. 부산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피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옆 동네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을 협박한 사건이 있었대요.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절대로 혼자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아무리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이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잠깐의 방심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동정심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연세라든가 제 고향이 어르신 고향과 같다는 식의 말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인천의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다 연기였어요. 현명한 대처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안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전문가나 가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확한 경계선을 그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이 그립다 하시며 선뜻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집안 상황 등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광주의 한 어르신은 실제로 이런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처음엔 말동무가 되어준다고 해서 좋았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 통장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른 동네 어르신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주위에서 살펴보셔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가 되어주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투자나 재테크를 권하는 사람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전혀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한다면 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며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내가 부주의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하며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경험 많은 어르신들도 속일 만큼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범죄 피해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82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77-1389입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드립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셨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금융사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으시면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된다면 즉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나타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나요? 둘째,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투자 결정을 서두르게 하나요? 셋째, 이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나요? 넷째, 자주 찾아와서 집안 형편이나 재산 상황을 묻나요? 다섯째, 통장이나 인감,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나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피해 금액도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도 이웃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어르신은 이웃 주민들과 안전지킴이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 모임에서 만나요. 거기서 서로의 안부도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공유합니다. 덕분에 우리 동네에서는 피해 사례가 크게 줄었죠.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동네 안전교실을 열어 최신 범죄 수법과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구의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노인 안전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사기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신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카카오톡 계정이 해킹됐다는 문자를 보내고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광주의 박모 할머니는 이런 사기를 이렇게 피하셨습니다. 수상한 문자가 오면 무조건 딸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도 택배 조회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딸이 확인해보니 사기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있는 이웃사촌 지킴이단은 수시로 어르신들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살핍니다. 또한 경찰서마다 어르신 돌보미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 안전지킴이 앱이 출시되어 더욱 든든합니다. 이 앱은 수상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자동으로 경고해주고 위험 상황에서는 버튼 하나로 경찰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모 할머니는 손주가 설치해줬는데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시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그것을 의심하기보다는 감사히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의심하며 사실 수는 없는 노릇이죠. 대신 우리 주변의 든든한 이웃들, 그리고 각종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구별하고 대처하면서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